저는 이제 인베딩을 인공지능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들어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이름 짓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거를 하면 이제 다양한 데 활용할 수가 있어서 주제를 이제 좀 잡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7월 달에 이분 아세요? 앤드류이라고 이제 딥러닝 쪽에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네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때 세미나 때 KBS 공개홀에 저도 갔었는데 저기 문 박사님 가셔갖고 앞으로 용감하게 나셔갖고 사진을 찍으셔서 제가 공유하셨기 위해서 옆에다가 한번 같이 붙여놨어요. 저는 이제 약간 쑥스러워서 이제 가서 직접 뭐 사진 찍거나 그러지 못했고요. 앤드류이 이제 그 강의 잘하더라고요. 전체 스토리라인 잘 잡혀 있고 그래서 재미있게 좀 들었는데 내용 자체는 이제 AI,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많이 많이 쓰이게 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챗GPT가 작년 말에 이제 크게 한번 포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럼 챗GPT가 도대체 얼마만한 능력이 있는 거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림 있는 것처럼 GPT-4 갖고 한 거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사람보다 이제 더 좋은 점수를 매기고 좋은 점수를 받고 있죠. 몇 가지 좀 안 되는 게 있지만은 여기 이제 맨 아래 부분이 이제 커먼 센스입니다. 일반 상식. 사실 상식이라는 거는 책만 읽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뭐 하는 거라서 컴퓨터가 상식까지 이제 인간을 뛰어넘는 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강의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앤드류이 바로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짰습니다. 프로그램 짜줄게 라고 이제 하면서 프로그램 썼는데 이게 바로 그건 아닌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하면은 이제 감성 분석 같은 걸 하잖아요. 감성 분석. 이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 감성 분석을 하시려면 옛날 같으면은 이제 멋있는 데이터를 모아갖고 훈련을 시켜서 이거 긍정이 부정이니 그렇게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바로 물론 이런 문장은 아니었어요. 그때 엔주링이 썼던 문장은 순두부찌개 맛있어. 뭐 이런 문장을 딱 치면 이거 긍정이야? 질문하면 이제 채찍 가 그 포지티브야 라고 대답해 주는 거죠. 아무런 훈련을 안 시켰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머신러닝은 항상 뭐 데이터 갖고 훈련시켜야 결과를 내는데 그런 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뭐 해봤는데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좋아. 아빠, 정말 나빠, 아주 나빠.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분류해달라 그러면 저렇게 아무런 훈련 없이 그냥 저대로 치시면은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예전에 머신러닝하고 개념이 좀 많이 달라졌죠. 이런 거를 이제 제로샷 러닝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런 훈련 안 시키고 바로 이제 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 이 뒤에 숨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인베딩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좋아라는 단어의 의미하고 나빠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미 숫자로 의미 있게 숫자가 돼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는 사실 숫자로 전부 다루는 거잖아요. 숫자로. 그래서 사실 뭐 좋아, 정말 좋아, 아주 좋아, 뭐 이런 것들하고 나빠, 아주 나빠, 정말 나빠 이런 게 있으면은 걔들끼리 있는 거리가 숫자상으로 좋아 쪽하고 나빠 쪽이 딱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인베딩이 잘 되면. 그래서 오늘 이제 챗GPT의 숨겨진 무기라고 하는 인베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개념적인 부분하고 그거를 어디다 활용할지 하는 그런 것들, 어디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앤드류의 이제 얘기로는 이제, 머신러닝을 이렇게 훈련도 시키지 않고 적용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예전에 이제 주로 머신러닝을 적용 많이 했던 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 구글이라든가 또는 이제 MS라든가 이제 그런 쪽, 광고 쪽을 많이 하는 이제 구글, MS, 아마존 그런 쪽이 이제 주로 썼다면은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인공지능에다가 돈을 들인 만큼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인공지능이 이제 적용하는데 어떤 배리어라 그러나 그런 게 좀 필요했던 건데 엔주령이 보여준 것처럼 아무 훈련 없이 바로 훈련 쓸 수 있으면은 아 이거 쓰기 얼마나 좋아요. 바로 갖다 쓰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적용이 쉬워짐으로써 그동안 이제 돈 든다고 이제 못 썼던 그런 분야들, 그런 분야까지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은 이제 어, 거의 훈련 없이 적용함으로써 이제 아주 작은 비용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롱테일 시대라는 걸 롱테일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롱테일 경제는 기억하시죠? 아마존이 이제 책을 팔 때 잘 팔리는 책 말고 잘 안 팔리는 책인데 인터넷에서는 그런 걸 팔아도 수지가 남는다 이거죠. 다양하게 팔 수 있고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와 비슷한 현상으로 AI의 롱테일 경제로 이제 들어갈 거야 라는 얘기가 상당히 그때 인상적이었습니다. 문 박사님도 기억하시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챗GPT가 결국 이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아니 이거는 그전하고 좀 다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미에서 5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작년 말에 나온 챗GPT가 좀 충격은 컸던 거고요. 앞에 장표에서도 보여드렸겠지만 이제 챗GPT의 그런 능력의 뒷단에 숨어 있는 숨겨진 무기는 인베딩이다 라는 거고, 인베딩 뭐 그 전에 들어보셨나요 다? 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인베딩이 뭔지라는 그 개념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목을 이제 그 자연어 처리의 핵심이라고 했지만 사실 인베딩은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고 이미지 처리도 그렇고 이제 사운드 쪽 처리도 전부 다 인베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에 인베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이제 인베딩이 무엇인가라는 거에서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인베딩 들어보신 분들은 인베딩 정의가 뭔지 혹시 얘기해 주실 분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를 숫자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인베딩이라는 용어가 있고 인코딩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인코딩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부호화라는 거죠. 부호로 만든다. 부호로 만든 다음에 다시 되돌리는 걸 디코딩이라 그러죠. 복호, 부호와 복호, 부호와 복호. 그거 예전에 이제 뭐 대학교 때 좀 많이 듣잖아요. 전기 신호 같은 거 뭐 할 때. 우리가 전화할 때 이제 소리가 전기 신호로 인코딩이 됐다가 저쪽 전화 가서 디코딩 돼서 소리로 나오는 거죠. 숫자화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내용을 전부 다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 인코딩이란 말이 있는데 또 굳이 인베딩이란 말을 또 만들어 놨을까요? 숫자로 만드는 건 맞는데 의미 있게 숫자로 만드는 거를 이제 인베딩이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요새 뭐 그거를 두 개를 상호 이제 그냥 번갈아 가면서 쓰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코딩이 약간 포괄적인 의미로 시작됐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베딩이라고 할 때는 이제 뭔가 그 안에 그 숫자로 만들어진 숫자의 의미가 들어있는 쪽으로 좀 보시면은 용어가 그래도 그나마 좀 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베딩이 이제 머신러닝에서 쓰이는데 사실은 인베딩이라는 용어로 처음에 쓰이진 않았죠. 그게 아니라 머신러닝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림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차라고 인식을 할 때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저게 차야라고 이제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었는지 아실까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 그러죠.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자 여기 이제 차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는 차의 특징들
아, 바퀴가 달려 있어야 되고, 차문, 문이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 엔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사람이 여기 이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요 사람이 지정을 합니다. 아, 바퀴 몇 개, 동그란 게 있어야 돼. 근데 네모 바퀴 차는 없을까요? 뭐, 네모 바퀴 차는 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바퀴가 있어야 되는 걸 사람이 딱 지정해서, 그 조건에 맞으면 차야 아니야 라고 이제 했었죠. 근데 이런 조건을 사람이 찾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양이 같은 경우, 고양이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사람은 금방 구분하잖아요. 사람은 쉬운데 컴퓨터가 구분하게 하려면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양이의 모양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양이가 이제, 고양이는 코 하나, 입 하나, 눈 두 개, 귀 두 개? 그럼 고양이 맞나요? 아니, 그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조건들을 고양이, 강아지 구분하기, 그런 조건을 사람이 일일이 지정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한테 쉬웠던 그런 이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컴퓨터는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런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부르는 그 작업인데, 피처 익스트랙션. 그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딥러닝 방식인데, 딥러닝이 이런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있는 것들이 이제 뉴런이거든요. 뉴런들을 이제 연결해 놓고, 자, 니들이 이제 여기 들어온 신호들을 이제 어떻게든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차인지 아닌지 맞추는 걸 배워봐. 그러면은 여기 연결돼 있는 그 선들이 어떤 선은 강해지고 어떤 선은 약해지면서 신호가 가는 게 이제 아 일반적인 차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차의 특징을 뽑아내게 되는데, 뽑아내고 나서 그게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그 뽑아낸 그 결과물을 이제 임베딩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이제 뽑아낸다면은, 그렇게 뽑아내면은 그 숫자는 의미 있는 숫자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도 뭐 못 알아들으실 건 뻔한 거고요. 이제 뒤에 실제 사례를 한번 보셔야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믿어주시고요. 인베딩이라는 건 그 숫자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걸 믿어주시고, 의미 있는 내적 표현이 부호가 된 그거를 이제 인베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인베딩 되어 있는 것들이 모여있는 벡터 공간. 벡터 아시죠? 벡터. 인문계 분들은 이제 벡터를 안 썼을 수도 있어갖고, 제가, 스칼라 벡터에 오늘 잘 안 쓰죠. 숫자 하나만 돼 있는 거는 이제 뭐 스칼라 일반적인 숫자인 거고요. 벡터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좌표축 1,1, 1,3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2차원 벡터고 1,1,1 이러면 3차원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높은 그거를 이제 그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잘 만들어지면은 의미 있게 잘 만들어지면 어떤 그 특징을 갖냐면은 비슷한 것끼리 모여 있어요. 비슷한 의미끼리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한쪽 의미에서 다른 쪽 의미로 이제 그 전파한다든가 뭐 개선하는 추식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예를 보셔야 이제 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인베딩이 만들어진다면은 그 인베딩 그 공간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얘들을 컴퓨터가 그 이미지든 단어든 또는 소리들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지금 챗GPT 같은 그런 이제 AI 프로그램들입니다. 여기 뭐 그림으로 좀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강아지 같은 거에 대한 컨셉을 우리 그 어떤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강아지 그럼 머리 쪽으로 뭐 떠오르시는 강아지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진돗개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새코들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근처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인베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컨셉을 얘기해도 사실 이건 뭐 이해는 잘 안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간단한 작업을 해볼 겁니다. 뭐냐면은 말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뭘 할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이제 단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컴퓨터 기반이잖아요. 컴퓨터가 다루는 건 뭐죠?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죠. 말을 다루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쓰는 말을 컴퓨터가 쓰는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숫자로. 자, 이제 숙제가 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컴퓨터가 우리 말을 우리가 쓰는 말을 이제 컴퓨터 숫자로 내일까지 바꿔 그러면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말 말고 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사과, 치킨, 바나나 뭐 그런 것들 한 세 개 정도 세네 개 숫자로 바꿔 그러면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일단 숙제를 받았으니까 숙제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숙제를 하시면은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아주 아니 그 숫자로 바꿔 달라고 해서 나 숫자로 바꿀게. 자 여기 뭐 이쪽이 이제 왼쪽도 있지만 뭐더탭 영어 같은 더탭 엔드 더를 1로 하고 엔드를 2로 하고 또는 3으로 하고 오브가 있고 아웃 오브 컴퓨터가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단어 전부 뭐 그렇게 표시하는데 자 이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말아보시죠. 저기 이제 그 보시는데 오른쪽에서 이제 보이는 사과, 치킨, 바나나, 양배추 네 개를 숙제를 받았으니까 가장 쉽게 숙제를 할 수 있는 건 뭐죠? 사과는 1로 하고 치킨은 2로 하고 바나나를 3으로 하고 양배추 4라고 이제 두겠습니다. 아, 숙제 금방 하셨네요. 5분 안에 숙제 다 하신 거잖아요. 예, 충분히 칭찬받으실 만하고 빠르게 이제 그 하라는 일 다 했으니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인베딩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숫자가 사과의 의미나 치킨의 의미나 바나나의 의미나 양배추의 의미 담았을까요? 숫자가 담지 못했어요. 왜요? 증명해 보세요. 숫자 의미 담지 못했다고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증명해요. 사과 더하기 바나나, 바나나에서 사과 뺄 겁니다. 3에서 1 빼면 2인데 치킨이 나오네요. 뭐 바나나에 사과 빼면 치킨이 되나요? 안 되죠? 1, 2, 3, 4라는 요 숫자는 요 단어의 의미를 담지 못한 숫자예요. 만약에 이대로 이 숫자대로 이제 그 숫자로 이거를 이제 머신한테 던져주면은 얘는 컴퓨터는 계산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 그래서 컴퓨터는 아이 바나나 빼기 사과는 치킨이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한 상태에서는 지금 나오는 챗GPT의 성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숙제를 조금 더 이제 충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조금 더 생각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원하는 코딩. 생각해보면은 사과하고 바나나하고는 얘는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없어. 치킨도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없어. 아, 그럼 차원은 다른 차원으로 갖자. 예를 들어서 로마를 일빵빵빵빵, 파리를 빵일빵빵빵, 이태리를 빵빵 일빵빵빵, 프랑스를 빵빵 일, 뭐 빵빵빵. 뭐 이게 로마, 파리, 이태리, 프랑스라고 돼 있지만은 이걸 아까 우리가 얘기한 사과, 치킨, 바나나, 양배추 해볼까요? 사과, 치킨, 양배추, 바나나라고 치면은 이번에는 바나나, 사과 더하기 뭐 치킨을 해볼까요? 그럼 1, 1 빵빵빵이 돼서 사과 하나, 치킨 하나가 될 거예요. 낙인데요. 근데 빼기는 또 이제 좀 곤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서로 독립적인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얘들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차원을 다르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원활히 깊은 방식. 원활히 깊은 하나만 1이라는 거죠. 하나 깊은 이 방식을 이제 한 단계 진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의미, 상대적인 의미를 다 제대로 담지 못할 거예요. 아예 독립으로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상관관계를 담으려는 노력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숙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약간 발전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 구멍, 퀸, 애플 이런 게 있으면 이 단어들의 특성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성별, 그 다음에 이제 왕족인지 아닌지, 나이, 뭐, 음식, 그래서 이제 음식인지 아닌지. 아, 맨은 이제 마이너스 1 주고, 음은 1 주고, 그럼 키는 맨이긴 하더니 마이너스 1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1이 가까우면 마이너스 0.9가 있어요. 왜냐면 맨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키는 이제
얘는 왜 0.97했을까요? 0.95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람이 이제 대충 평가해서 이렇게 특성을 평가해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럼 단어끼리 살짝은 상관관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는 뭘까요? 이쪽 부분. 우리가 이제 맨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 딥러닝 이전에 머신러닝이 그 효과가 나는 거다. 사람의 특성을 일일이 다 지정해줘야 돼요. 이 단어, 맨이라는 그 단어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얼마나 될까요? 킹이라는 단어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를 다 정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맨이라는 그 단어 안에 성별이랑 성별에 대한 거, 뭐, 그 맨은 왕족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몸이 저처럼 뚱뚱할 수도 있고, 날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도대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숫자로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근데 한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나서 찾은 방법이 워드투백이라는 단어를 벡터, 숫자로 만드는 방법. 이건 뭐 자기지도 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자기지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자기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그 방법들이 의미를 제대로 담기가 힘들었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워드투백을 하면은 특성을 사람이 뽑지 않고 자동으로 뽑아줍니다. 진짜 딥러닝 방식이죠. 딥러닝 방식. 그러면서 그 단어 간의 상대적 의미가 이제 보존이 되는 거죠. 워드투백은. 여기 이제 워드투백이 그 모델을 뭐 제안한 이제 사람 있는데 보셔도 슬라브 계통 같죠. 이제 구글 엔지니어로 이제 일할 때 이제 2013년에 이제 그 했습니다. 그래 2013년에 워드투백 아이디어를 해서 아 그게 사람들한테 엄청 큰 공감을 줬습니다. 사실 챗GPT 요새 나오는 것만큼 쇼킹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분야에서만 그랬죠. 근데 챗GPT는 일반적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고. 어쨌든 그 방식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그 자기지도 학습이라고 말했죠. 자기지도 학습.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단어에 대해서. 단어는 어디에 쓰이죠? 문장에 쓰이잖아요. 한 문장. 여기 이제 문장 예로 들어있는 게더 팩, 뚱뚱한 고양이가 set on the mat. 뚱뚱한 고양이가 매트에 앉아서 졸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상관관계. 자, 그러면은 상관관계가 있다면은 이 문장 안에 있는 다른 단어들을 보면 어떤 단어를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여기 괄호를 딱 쳐요. 더에다가. 자,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겠니? 단어. 그 다음에 그런 거 뭐 초등학교 때 하지 않나요? 요새는 안 하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뭐 그런 거 시험 안 보나요? 예,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얘 컴퓨터 보고 이제 이걸 맞추라고 하는 그 모델을 만든 겁니다. 사실 여기 요쪽에 있는 요게 이제 그 방식인데, 뭐, 훈련시키는 방식은 뭐,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뭐, 이름은 다르게 부르긴 하지만, 이거는 주변에 있는 네 개 단어, 주변 네 개 단어를 보고 가운데 있는 중심 단어를 맞추는 이런 식으로 훈련할 수도 있고, 어떤 단어의 주변에 있는 단어를 이제 맞추도록, 여기서 뭐, 윈도우라 그러는데, 주변 윈도우를 오로 하면은 주변에 자기 자신 빼고 네 개잖아요. 어떤 단어의 주변 네 개를 맞춰봐. 이거를 막 한참 훈련시키다 보면은 요 중간에 있는 요 매트릭스가 이 단어의 요 중간에 있는 매트릭스를 이제 이 단어의 특징으로 이제 잡으면은 단어 간의 상관관계가 이제 되는 숫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생각해 보시면은 그 동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옛적에 어느 왕국에 어, 예쁜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예쁜 하면 이제 또 그렇구만요. 공주님이 살았어요. 그 문장이 있고 옛날에 어느 왕국에 왕이 살았어요. 옛날에 어느 왕국에 왕비가 살았어요. 옛날에 어느 왕국에 왕자가 살았어요. 자 여기서 왕자, 뭐 공주, 뭐 왕비
이거는 궁전이나 이제 그런 쪽하고 연관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장에 쓰인, 그 단어가 쓰인 문장들에서 훈련되다 보면은 그 단어의 특성이 숫자가 된다는 거죠. 의미 있는 숫자로 담기게 된다는 거죠. 아직 잘 못 믿으시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훈련을 해서 딥러닝 모델을 해서 만든 게 이 그림입니다. 논문에는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 뭐 어떤가요? 뭐 화살표만 있어 보이죠? 근데 가운데 쓰여 있는 저 수식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숫자들, 킹을 나타내는 숫자가 있고, 맨을 나타내는 숫자가 있고, 우먼을 나타내는 숫자가 있고, 그리고 퀸을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아, 킹을 나타내는 숫자에서 맨을 빼고, 우먼을 나타내는 숫자를 더하니까 퀸을 나타내는 숫자가 되더라.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안 됐던 뭐였죠? 아까 우리가 잘못했던 사과에서 바나나에서 사과를 뺐던가요? 사과에서 뭘 뺐던가요? 이게 치킨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산이 된다는 거죠. 계산이 됩니다. 요 그림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킹에서 맨을 뺀 요 뭐야 왕족이라는 요 벡터가 되죠. 여기 벡터. 그 벡터를 우먼에다가 그 벡터를 더하면 퀸이 된다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제는 단어끼리 계산이 됩니다. 이걸로 수치하면, 인테딩을 하면. 근데 사실 이거 살짝 거짓말. 살짝 거짓말이고,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훈련된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워드2백으로 훈련된 모델에다가 most similar. 가장 비슷한 건 뭐니? 킹하고 우먼은 포지티브 더하고, 맨을 빼갖고, 탑 10. 10개를 이제 한번 뽑아줘. 가장 가까운 거. 맨 위에 나오는 게 퀸이다 이거죠. 여기 0.71이라고 돼 있는데 0.71을 확률 0.71%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퍼센트는 아닙니다. 퍼센시레이트라고 부르는 이제 유사도인데 근데 뭐 어차피 어, 마이너스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1까지 가기 때문에 유사도 확률에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유사하다는 거. 그러니까 킹에서 원을 빼고 맨을 더한 거랑 가장 가까운 단어는 퀸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나크가 있고 프린세스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요 단어에 뭔가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들이 뽑히고 있죠. 자,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훈련시킨 모델, 사실은 제가 훈련시킨 모델입니다. 이게 판단을 잘못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아까 2013년에 워드2백이라고 구글에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때 훈련시킨 겁니다. 그때 훈련에 들어간 이제 문장들은 뭐냐면은, 미국의 뉴스, 미국 이제 영어 뉴스들이겠죠. 그걸 이제 엄청 많이 모아갖고 그 당시 2013년의 뉴스를 갖고 훈련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맞춰보시죠, 뭐. 그때 훈련된 모델은 뭐라고 하는지. 2013년인데, 2013년.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에 있는 뉴스 갖고 있어요. 퀴즈 하니까 눈좀 빼주셔야 됩니다. 맨 처음, 여기 이제 에스프레소, 그러면 이제 가장 비슷한 게 뭐가 나올까요? 에스프레소, 예? 커피, 예, 좋습니다. 혹시 딴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아메리카노. 근데 미국은 아메리카노가 그때 있었을까요? 예? 블랙커피, 카푸치노가 메뉴에 나오네요. 카푸치노가 근데 난 전잘 모르겠어요. 에스프레소하고 카푸치노가 좀 가까운가요? 카푸치노 에스프레소에다가 무슨 시럽 넣으면 카푸치노가 되나요? 어쨌든 카푸치노, 모카, 커피, 라떼 이제 다 이 정도 순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순서가 딱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요? 얘가 훈련된 이 순위는 얘한테 입력된 문장들에서 빈도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챗GPT도 그렇습니다. 챗GPT로 자기가 훈련된 그 문장이나 이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기 때문에 그 훈련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어떤가요? 상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세마이컨덕터 좋습니다. 미국이랑 2013년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V 좋습니다. 예. 자, HTC라고 나왔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HTC 기억하세요? 예. 예전에 대만의 모바일 폰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당시에 삼성하고 상당히 경쟁을 많이 했었죠. 삼성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그 두 번째 노키아는 기억하시죠? 지금은 이제 이름이 많이 없어졌긴 하지만 당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또 모바일 폰이고 소니도 기억하시죠? 그다음 모토로라는 이제 거의 이제 요새 분들은 잘 못 들으실 텐데 이제 그 당시는 또 모토로라도 핸드폰으로 상당히 이제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인공위성으로 해서 이제 우주 통신하는 그 벽돌폰을 만들었기도 했었죠. 그 상당히 유명한 프로젝트였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 많이 그 가세가 기운, 사세가 기운 이제 그런 해석이 됐죠. 자, 비슷하게 한번 재미로 한번 이런 것도 해볼까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뉴스, 저기 미국 뉴스입니다. 재팬하고 포지티브 하고 네거티브의 유사도를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리고 네거티브 필링하고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분의 포지티브 필링. 자,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적었으면 좋겠죠. 적었으면 좋겠는데 2013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당시 사실 서양 쪽에는 이제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 일본에 대한 환상이나 일본 그 문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 제가 있었던 오라클의 이제 레리 앨리슨 회장도 이제 일본 문화 광이죠. 그래서 집단 정원을 일본풍으로 하고 이제 그때 초밥도 상당히 유행했잖아요. 뭐 요새 다시 요새 최근 단어로 하면 요새 김밥이 유명하니까 김밥 때문에 한국이 좀 좋지 않을까요? 초밥보다 요새 뭐 김밥이 난리라며요. 트레이더 존가 뭐 거기에 이제 냉동김밥이 난리라며. 자 그럼 한국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어떠신가요? 예? 예, 이제는 예전에 한번 들으셨죠? 그래서 0.9를 딱 맞추셨네요. 예. 2013년이라 그렇습니다. 한류라든가 요새 김밥이 역할이 크지 않나요? 오징어 게임이나 요 최근에 무빙인가 뭐 그게 유명하다며요. 이제 그래서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한 김에 하나만 더 해보죠. 자리도 남았으니까. USA는 어떤가요? 1.5 훌륭한 시도긴 합니다. 보통 굿트라이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죠. 예? 예? 미국 뉴스입니다. 미국 뉴스. 미국에는 슈퍼히어로가 많습니다. 슈퍼맨도 있고 스파이더맨도 있고 뉴스에는 그래서 좋을까요? 미국의 이제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이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기 때문에 2013년도로 했을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이거는 훈련된 데이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이켜보면은, 인베딩이라는 거. 지금 이제 워드투데이라는 방식 갖고 우리가 인베딩을 했을 때, 그 인베딩이라는 거는 사실 훈련 목표에 따라서 그 숫자가 다르게 됩니다. 아까처럼 이제 문장 갖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목표를 갖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도 인베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사고 실험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써놨는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6개 문장 있죠? 좋아, 아주 좋아, 정말 좋아. 나빠, 아주 정말 나빠, 아주 나빠. 자, 이 6개 문장을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긍정, 부정으로 나눠줘 해서 여기 이제 딥러닝 모델을 막 훈련시킨다고 생각해 보시죠. 훈련 막 시켰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긍정, 부정으로 훈련시키는데, 좋아, 나빠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죠? 좋아 들어가는 건 긍정일 거고, 나빠 들어가는 거는 부정일 거예요. 그렇게 훈련될 겁니다. 좋아란 단어의 숫자, 나빠란 단어의 숫자는 판단하는데 영향이 있죠. 근데 저기 아주하고 정말은 그때 영향력을 가질까요? 훈련을 긍정, 부정으로 목표를 훈련을 시키면은 아주하고 정말은 랜덤 숫자가 돼도 됩니다. 아무 숫자나 돼요. 인베딩이 되지 않습니다. 랜덤 숫자로 그냥 남아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 문장, 6개 문장을, 아, 이거 좀 잘못 썼네요. 그럼 이래 0에서 5라고 하면 5개밖에 안 되잖아요. 문장이 6개인데. 0에서 5까지로 이제 나눠주세요. 그걸 갖고 훈련을 막 시켜요. 그러면은 어느 게 가장 좋은 말인가요? 아주 좋아. 제가 맨 위에 썼으니까 아주 좋아요. 정말 좋아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하고 정말. 에, 채찍피트한테 해보라니까 아주가 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많은 문장은 아주가 좀 상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점수 받고 훈련을 시키게 되면 아주나 정말도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베딩을 아까 그 워드 투 벡터 하나의 인베딩 방법이지만 다양한 인베딩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인베딩 방법에 따라서 어떤 단어는 의미를 갖는 숫자가 될 수 있고 어떤 단어는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워드 투 벡터 방법은 거의 모든 숫자들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조금 그 차이를 보여주는 숫자로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인베딩을 얻을 수가 있죠. 이런 단순화된 그 방법보다는. 그래서 인베딩을 잘하는 그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단어를 생성하는 다음 단어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션 쪽에 너무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우리말 인베딩을 제대로 하는 거를 지금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럼 뒤에 그게 왜 필요한지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IMDb라고 혹시 그 머신러닝 할 때 항상 쓰시지 않나요? IMDb가 뭐죠? 나는 데이터베이스다? IMDb? 아니죠?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 IMDb.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어떤 그 영화가 긍정, 좋아, 나빠. 그런 걸로 해서 훈련을 시키면 단어들이 좋아, 나빠로 홍해가 갈라듯이 쫙 갈라집니다. 좋아에 자주 나오는 단어하고 나빠에 자주 나오는 단어. 요 끝에는 이제 좋아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좋아에만 나오는 단어, 여기 나빠에만 나오는 단어들이 포진하게 되고, 여기는 좋아에도 나오고 나빠에도 나오는 약간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포진을 하게 됩니다. 좋아에도 나올 수도 있고 나빠에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단어들이 좀 있죠. 실제 단어가 인베딩 된 걸 여기 보시면 몇 개만 좀 볼까요? 여기 이제 loved가 있고 amazing, 이 좋아 이쪽으로 많이 갔네요. 반대쪽에는 was, boring도 상당히 이쪽이 많이 왔네요. 중간에 있는 disappointing은 살짝 나쁜 거 아닌가요? 약간 좀 뭐 한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isappointing 막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뭐, 아니, 뭐는 약간 디서포팅 했지만은 다른 건 다 좋았어.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덜 같은 것도 중간 쪽에 왔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의 의미를 갖게 숫자가 되면은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단어를, 우리 말들을 의미 있게 숫자로 만드는 법을 살짝 보여드렸어요. 살짝 보여드렸어요. 단어. 근데 우리가 단어가 모인 게 문장이잖아요. 그럼 문장이 예를 들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 문장의 어떤 인베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문장은 어차피 단어들이 모인 거니까 단어들의 그 숫자를 더하면 될까요? 아니면 평균하면 될까요? 곱하면 될까요? 가장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가장 단순한 방법.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두 개의 단어가 뭉쳐갖고 이제 부정어가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참 묘해져요. 예를 들어서 not이 들어가는데 is not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맨 앞으로 날아가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그 not이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거든요. 또 그냥 평균 낸다는 거 포지션이 의미가 없어져요. 문장에서. 그래서 센텐스에 대한 인베딩 하는 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챗GPT는 그런 걸 다 해서 인베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보여드린 문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앤드류이 쓴 문장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앤드류이 쓴 문장 중에 한국 음식 많이 드셨더라고요. 와갖고 불고기 맛있어. 저 불고기 너무 좋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뭐 그러면 이제 그 긍정이라 그러고 불고기 너무 불고기가 맵다는 건 좀 그렇네. 김치는 너무 매워. 그러면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묘한 부분도 이제는 챗GPT는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문장의 의미 자체도 인베딩이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거죠. 그 방법도 상당히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센텐스 시뮬레이티 인베딩 하는 걸 이제 해놓으면은 여기 머신러닝 이제 쏘이지 머신러닝 진짜 쉬우신가요? 쉬우셔요? 아닌가요? 앤드류는 아무 훈련도 안 시키고 이제 그 긍정부정 해내고 있잖아요. 이제 많이 쉬워졌죠. 어쨌든 요 문장하고 시뮬레이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세 개 문장이 있는데 머신러닝 이제 so easy하고 이제 첫 번째 문장은 딥러닝 이제 so straightforward 직설적이야 직관적이야 쉽다는 거하고 직관적인 거 이제 유사도가 0.63 정도 나옵니다. This is so difficult 너무 어려워 like rocket science 로켓 그 연구랑 이제 비슷해. 이거는 유사하지 않겠죠. 0.413 여기 뭐그 I can't believe so much. 내가 이걸 갖고 얼마나 스트러그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지 나는 믿을 수 없어. 0.256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문장에 대한 유사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문장 유사도나 그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 해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문장 유사도는 왜 필요하죠? 어떤 데 필요하죠? 검색, 그렇죠, 검색. 문장 비슷한 검색. 특히 이제 많이 제가 얘기 들었던 건 뭐냐면 법전이 이만큼 있어요. 법전이나 어떤 그 케이스, 재판 게 있어요. 아, 요번에 재판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랑 그 유사한 케이스 찾아줘. 그러면 이제 얘가 막 찾아요. 찾는데 어떻게 찾았을까요, 옛날에? 단어 갖고 찾았죠? 사실 구글도 뭐 처음에 단어에 시작했죠. 단어가 들어있고 뭐 하고 이제 한 거에서 이제 찾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 단어를 이제 유사한 다른 단어로 바꾸면 찾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안에 이제 행복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행복에 대한 논문을 막 써서 행복에 대한 주제로 막 썼어요. 아, 그 논문을 내가 갖다가 행복을 기쁨으로 바꿨어요. 아, 이 논문은 기쁨에 대한 논문이야. 사실 행복, 기쁨이 유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 방식으로 하면 얘를 찾아낼 수는 없겠죠. 단어를 찾아내면. 근데 지금 이 센텐스 유사도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 논문의 유사도도 찾을 수 있죠. 앞으로 표절하실 때는 좀 많이 바꾸셔야 돼요. 좀 많이 바꾸셔야 안 걸리지. 이제 조금만 바꿔서 이제 다 걸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인베딩을 아주 잘한 이제 우리 챗GPT, 오픈 AI는 이 인베딩만도 돈을 받고 따로 팝니다. 문장이나 이런 것들. 한글도 잘 돼요. 한글 꼭 문장 하나만 안 해도 돼요. 문장 10문장, 20문장, 몇 문장까지나 될까요? 몇 문장까지 집어넣을 수 있죠? 오픈 AI 챗GPT 컨텍스트 랭크가 얼마죠? 여기 안 나와있나? 4K가 그래 4K. 4K만큼씩 잘라서 넣으면 이제 나오겠죠. 최근에 16K도 나왔죠. 16K 모델도. 근데 컨텍스트 랭스를 이제 또 좀 더 기술적으로 홍보해 보시면은 컨텍스트 랭스를 무지하게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최근에 연구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알리바이라 그러는데 알리바이 어디가 알리바이 있냐? 그건 아니고 attention with 뭐죠? linear 알리 attention with linear by by bias 리니어 바이어스 갖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컨텍스트를 확 늘리는 방법이 생겨서 요새 챗 GPT 후에 뭐 컨텍스트 우리는 토큰 엄청 길게 할 수 있어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알리바이 방식으로 해서 쉽게 좀 늘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토큰 근데 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은 보통 디폴트로 이제 여기 A다 텍스트 A가 002를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 싸요. 어, 1달러에 이제 몇 페이지 정도를 인베딩 할 수 있냐? 3,000페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훈련 더 시켰다는 이제 다빈치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델 같은 경우는 1달러에 6페이지밖에 인베딩 못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베딩이 필요할 때 문장의 유사도 같은 거 검색하려면 인베딩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서 하려면 그 돈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 재정 상태를 좀 고려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A다만 해도 충분히 이제 어떤 효과가 괜찮습니다. 저 해본 결과는 사실 가격이 비싸서 제가 엄두는 있어요. 너무 비싸서 비교를 하기가 좀 돈 많이 들 것 같아서 비교하려면 좀 문장 많이 넣고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문장 이렇게 이제 문장들이 이제 인베딩이 되다 보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그 짜장 순두부 맛있어 그런 것들처럼 제가 이제 어디 강의하는데 그쪽에 분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신발 깔창 쪽 그걸 하시더라고요. 신발 깔창에 이제 그 댓글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거를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긍정부정 우리 제품을 개선시켜야 될 거랑 우리 제품에 강화시켜야 될 거 그걸 찾으려고 긍정부정을 나누고 싶대요. 예전 같은 거는 머신러닝 갖고 이제 데이터 감성 분석하시고 막 뭐 단어의 감성 단어 딕셔너리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바로 집어여서 1분 1분은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한 3분 왜냐면 카피 페이스트 해야 되니까 3분은 안 걸리고 한 2분 내에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딱 나눠서 이제 어, 여기 보시면 긍정 리뷰 그리고 이제 그룹을 또 특이하게 부정 리뷰가 하잖아요. 중립적인 걸 같이 파악하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룹 두 개로만 나누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의미 파악이 되는 정도까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의미 있는 숫자라고 된 순간 컴퓨터 보고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삼성하고 유사한 것도 찾을 수 있고, 뭐죠? 커피, 우리 에스프레소 비슷한 거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물론 그게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훈련된 데이터로 만 갖고 하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걸 어디다 응용하시겠어요? 어디다 쓰시겠어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자동화하는 거였어요. 앞에서 이제 깔창 같은 거 있잖아요. 깔창에 뭐 평가들이 이제 모여지잖아요. 그거에서 평가 중에 아래의 댓글들이 대표되는 어떤 감성 같은 걸 해줘. 그럼 또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지지도라든지 또는 뭐 저기 아이스홀이라고 봤는데 난 처음에 저게 예전에 나왔을 때 저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졌다가 서울을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요? 서울의 감정을 좀 담아보고 싶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서울 저 위치에 괄호를 넣으면 괄호치기에 주로 뭘 쓰시나요? 러브. 사랑하시는군요. 헤이트라고 생각하셨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기에 서울을 넣었을 때 저 서울의 감정을 가능하면 러브나 이제 그런 걸로 해주길 바랬을 거예요. 저걸 놓고서 이제 서울 홍보를 1년 동안 했어요. 올해 이제 서울의 이제 이미지 같은 거를 이제 거기서 연상되는 단어를 찾아보고 1년 동안 서울 홍보를 막 한 다음에 1년 동안 그 동안에 새로 바뀐 이제 문장들 찾아와서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니? 그럼 러브가 되길 바랐을 수 있을 거예요. 러브하고 그 디스턴스 같은 게 얼마나 줄어들었나, 헤이트하고 얼마나 멀어졌나 그런 걸 이제 숫자로 한다면은 어떤 감성의 변화 같은 걸 자동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걸 갖고 이제 사업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추진력이 없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게 그때 저희가 강남에 스터디 할 때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굳이 하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정말 맛있는 쿠키 만들었어요. 땅콩이 들어갔어요. 땅콩 좋아하시죠? 땅콩 쿠키 만들어서 이제 뭐 새우도 들어갔어요. 땅콩하고 오징어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오징어 땅콩이니까. 오징어하고 땅콩에서 이제 과자 만들어 팔았어요. 자, 일주일 동안 내에 이제 호감도 같은 거를 자동화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긍정 부정 같은 걸 해서 제품에 대한 반응도 빨리빨리 자동화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마케팅이나 뭐 전화 걸어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지만은 자동화된 순간 엄청 차이가 납니다. 기억하시나요? 야후하고 구글? 야후가 수동으로 이제 야후가 처음에 인터넷 세상에서 포탈, 관문 역할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있을 때, 그 당시 야후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있는 그 웹사이트를 다 분류했습니다. 수동으로. 근데 구글이 그걸 자동화했어요. 자동화. 자동으로 분류가 되게 하는 순간 효율이 엄청 높아지고 빨라졌죠. 정확해지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구글은 살아남고 야후가 없어졌죠. 이런 마케팅 조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프레임, 그 프레임워크나 그런 걸 잘 짜서 자동화할 수 있으면 하나의 큰 시장이 될 겁니다.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 언어가 의미 있는 숫자로 되기 때문에, 인베딩이 잘 되기 때문에, 인베딩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좀 더 개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여론조사 자동화를 제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이제 그냥 그 크게 일을 못 버리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걸 한번 좀 해봤죠. 뭐냐면은 우리는 IT 쪽을 일하니까 IT 쪽에서는 뭐가 나오죠? 시스템에서 로그가 이제 하루에도 수십 건 아니죠. 수천 건도 좀 작네요. 저기 뭐 수억 건이 될 수도 있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들을 우리가 IT 관리자들은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얘가 너무 많아서. 근데도 이제 관심이 있어요. 아, 이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베딩 된 상태를 갖고서 비슷한 것들이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룹할 수 있죠. 아이고, 10만 개 이제 그 로그가 나왔는데, 99,999개가 이게 잘 돌고 있어 라는 로그예요. 하나가 됐어요. 나머지 하나만 이제, 이상해 라는 로그예요. 그럼 우린 두 개만 보면 된다 이거죠. 빨리 볼 수 있죠. 근데 그거 갖고 좀 그렇잖아요. 평소, 하루에도 수억 건 막 나오는데 이제 그룹화 됐다 그래도 한 열 종류 그룹인데 그걸 맨날 열 종류 그룹을 맨날 봐야 되겠어요? 맨날 보는 로그인데. 그러지 말고 인베딩이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 나왔던 인베딩이 아닌 새로운 인베딩이 나왔을 때만 딱 나한테 알려주면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열흘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클러스터링을 만들어서 인베딩을 이용해갖고 이제 뭐 특허는 해놨는데 이제 언제 나올런지 기약은 잘 없네요. 자, 이렇게 인베딩이 숫자가 잘 된 것 같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도 있는데 최근에 챗GPT가 나오면서 이게 많이 알려졌어요. 야, 진짜 컴퓨터가 언어를 이제 그 제대로 잘 쓸 수가 다룰 수가 있게 됐구나. 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7월 25일이네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뉴스 같은 거 이제 관심 있는 게서 항상 스크랩을 해놓는데 뭐 사대 은행도 이제 챗GPT처럼 이제 언어를 갖고 이제 뭔가를 하겠다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근데 사실 챗GPT가 그거 해보셨어요? 그 한때 유명했던 거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 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세종대왕이 이제 그 맥북을 던지는 사건 뭐 그렇게 하면 뭐 글이 줄줄줄 나오죠. 세종대왕이 뭐 회의하다가 이제 한배 갖고 회의하다가 화가 나갖고 말 안 들어가고 화가 나갖고 이제 신하를 골방으로 불러서 맥북을 던졌다 뭐 그렇게 됐던가요? 생성을 잘해준다, 생성을. 말이 되게 생성을 잘해요. 소설은 이제 우리 공상과학 소설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요새 뭐 옛날로 조선시대, 고려시대로 간 누구누구 소설 같은 거 쓰면은 이제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아이템들, 다양하게. 근데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챗GPT, 은행 같은 경우도 너무 이거 쓰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증 뭐 하겠다 그러고, 이제, 내부 문서 요약이나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처럼 문장을 잘 생성하는 거, 창조력을 잘 발견하는 거는 소설 쓸 땐 좋습니다. 근데 업무에 쓸 때 그런 창의력을 발휘하는 게 좋을까요? 상상력을 너무 발휘하면 곤란하시죠? 근데 쓰겠대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런 창의력을 그렇게 없는 말을 꾸미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면은 많은 경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여기 이제 삼성 화재, 이거는 이제, 이건 좀 더 일찍이네, 4월 23일인데, 약관을 설명해주는 챗봇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약관을, 아니,
그럼 약관 갖고 막 읽어봐 많이 훈련시켜서 이제 그렇게 할 거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까 같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게 돼요. 왜요? 아니 훈련 많이 시켰는데 왜 거짓말해? 거짓말 하지 마. 좀 타이르고 싶기도 하죠. 근데 그냥 이렇게 이게 딱 어울리는 예는 아닌데 저는 그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메모를 하는 거랑 외운 거랑 차이가 있지 않냐는 그 예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 자, 이 약관들을 막 외워. 아, 물론 이제 우리 천재 같은 그 뭐 사람들은 외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대로 외우지 못하잖아요. 가끔 뭐 다르게 외우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이제 유명한 뭐 그 유명인 영화 배우 이름도 까먹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이름을 대기도 하고. 아, 근데 메모해 놓은 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서 쓰고자 하는 거는 메모 방식을 씁니다. 이걸로 이제 RAG라고 부르고요. R은 뭐냐면 retrieval. 그러니까 메모해 놓은 걸 가져온다는 거죠. 가져와서 그걸 갖고서 오그멘티드, 그거를 이제 증강해서 답을 만드는 방법으로 업무에 활용했다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챗GPT한테 자,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일단은 이 질문하고 이 질문하고 유사한 이 질문에 답이 될 만한 문장을 또는 패러그래프를 찾아줘. 컨텐츠를 찾아줘. 가져옵니다. 근데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을까요? 앞에서 센텐스 시밀러리티를 이제 찾을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해서? 인베딩을 하면 이 질문에 가장 가까운 답이 될 만한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 그걸 갖고 오게 합니다. 여기서 인베딩이 중요합니다. 인베딩. 그걸 가져온 다음에 챗GPT한테 명령을 내릴 때는 자, 가져온 저 안에 답이 있으니까 절대로 너는 이 밖에 답은 하지 마. 이 안에 컨텐츠에서만 답을 해줘. 이 질문에. 하고 던지면은 얘는 가짜 아까처럼 이제 맥북 던진 사건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걸 갖고서 여기 검색 증강, 우리말로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RAG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제가 얼마나 했는지 그 확률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99.99% 이상은 거짓말 안 할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거짓말하고 보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100만 번, 1000만 번 돌려본 건 아니라서 어쨌든 의료나 법률 부분에는 이제 그런 거짓말 없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최신 정보 같은 거를 이제 또 넣을 수가 있죠. 챗GPT가 2021년까지라지만은 얘는 최신 정보 갖고서 그 얘기해줘. 그럼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도 같이 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내부적인 구성도인데요. 일단 사용자가 자, 뭐 아까 삼성 화재 같으면은 나는 그 올해 운전자 보험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제 요런 조건을 하면 어떻게 돼? 했을 때 그 조건에 관련된 컨텐츠를 여기 이제 사내에 그게 문서로 있을 수도 있고 SQL, RDBMS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자료로도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저장해둔 자료를 이제 저장해 두는데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인덱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들을 인덱싱을 하는데 벡터를 인덱싱해야 됩니다. 수치화된 임베딩된 숫자들을 인덱싱해야 됩니다. 그거에서 서치해서 가져온 다음에 그걸 묶어서 챗GPT한테 던져서 답을 하게 해주는 이 방식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까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자료들을 이거랑 관련된 데이터 그 내용을 찾게 해주는 이 부분이 이제 한참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들어있는 컨텐츠가 RDBMS처럼 로우 컬럼 그런 형태가 아니라 벡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벡터. 이 질문에 이제 그걸 이제 컴퓨터 언어인 언어로 인베딩 숫자로 만든 다음에 자, 이 숫자랑 가장 가까운 그 인베딩된 숫자를 찾아줘. 그리고 그 컨텐츠를 가져와. 그러면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떠오르는 내용이 이제 이게 그 영화가 돼도 좋고 이미지가 돼도 좋고 또는 이제 그 단어나 뭐 또는 다른 게 돼도 좋은데 이것들을 인베딩 여기 숫자로 돼 있죠. 숫자. 뭐
1차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차원 수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얘를 저장을 해두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두고 필요한 경우에 쿼리에 따라서 필요한 걸 찾아주는 이 역할은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인기 끌고 있는 거? 안 들어보셨구나. 사실 막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쪽 그 업계에서만 유명해갖고 업계에서만 이제 요걸 쓰는 RAG나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쪽에만 써서 일반으로 막 이제 그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도 내부적으로 아까 인덱싱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빨리 찾기 위해서. 뭐 유클리드 거리를 쓸 수도 있고 코사인 거리를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추가적인 그 인서트 업데이트 그런 것도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도 돼 있고 또는 얘도 데이터베이스니까 만약에 얘가 크리티컬하게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엔 얘도 이제 장애된 폴트 톨러런트 같은 것도 구현을 해놔야 될 겁니다. 이쪽 분야가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리티 설치하는 그 카운트가 증가되는 걸 보시면은 쭉 기하급수적으로 되고 있고 특히나 LLM, 챗GPT가 나온 그 후에서는 더 빠르게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에 대한 그 조회나 찾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벡터 데이터베이스 쪽을 아는 인력에 대한 요청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일레스틱 서치도 이제 그 예전 그 기능에다가 벡터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집어였습니다. 그래서 일레스틱 서치 쪽에 벡터 데이터베이스 인덱싱 쪽에 인력을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서플라이가 요만큼인데 디맨드는 요만큼 되어 있어요. 요 디맨드 쪽이 훨씬 크죠. 여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이스 이런 단어 아세요? 파이스? 네, 처음 들어보죠. 이게 사실 여기 송자로 쓰고 들어가는 모르겠어요. F가 끊어지고 AI가 끊어지고 SS가 끊어지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메타 지금 메타가 해서 AI 페이스북의 AI의 시뮬레이티 서치 그 이제 그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여기는 이제 얼굴 디맨드 많은데 서플라이가 상당히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쪽도 이제 그 디맨드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는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 쪽을 아는 사람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 간단하게만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이블 같은 걸로 되어 있다면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벡터 스페이스예요. 벡터들이 쭉 있는 상태라서 근데 벡터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인덱싱을 어떻게 할까요? RDBMS 같으면 어떤 키 같은 거 갖고 뭐 순서가 있으니까 할 텐데 벡터를 도대체 어떤 순서로 나열할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새로 연구가 많이 돼서 하나하나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쪽 부분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멘전, 그 다음에 인덱스 같은 게 있고, 여기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업데이트는. 벡터를 업데이트할 이유는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그 안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문장이 문장 벡터 그대로 있는 거니까. 어, 약간의 차이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인덱스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인덱스 같은 걸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이제 요게 그 뭐죠 그 비유하는 건데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은 오다 보니까 여기 홈플러스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넓더라고요. 길을 잃었어요. 여기 근데 슈퍼마켓에서 우리가 물건을 찾을 때 찾기 어렵잖아요. 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나요? 종류별로 놔두죠. 여기에는 시푸드가 있고 미트가 있고 시푸드하고 미트가 옆에 있더라고요. 홈플러스도 보니까 베이커리 그다음 베지터블 있고 플로우 이렇게 있어. 나는 사과를 이제 찾고 싶어. 사과를 찾을 때 슈퍼마켓에서 가서 어떻게 하나요? 그냥 막 한참 돌아보셔도 되죠. 근데 거기 계신 분한테 물어서 이제 과일이 어디 있어요? 이 과일 위치에 가서 이 과일 위치 안에서 찾잖아요. 인덱싱이라는 거예요. 인덱싱. 과일로 인덱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벡터의 뭐 2차원으로 이렇게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거를 모여 있는 어느 그룹이 있는 것들을 큰 그룹으로 이제 나눠서 인덱스하는 대표 중심점이 센터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레이어를 1, 2, 3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서 내가 찾는 게 이제 뭐 과일이야. 과일 중에서도 무슨 과일이야? 동그란 과일? 동그란 과일이야.
동그란 과일 중에서도 사과야!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하나의 예고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고, 사실은 저도 생각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현은 이제 못하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저도 한번 인덱싱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핫하다고 했죠. 여기 아까 보여드린 벡터 AIS. 사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딱 말하기는 약간 좀 단순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가깝고요. 왜냐하면 이쪽은 이제 그 한 번 인덱싱을 딱 해놓으면은 새로운 게 딱 추가됐어요. 그럼 전체를 다시 새로 인덱싱해야 돼요. 애드나 이제 새로운 추가가 안 돼요. 그 추가가 되는 기능들이 이제 오픈 소스도 있고 또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 기능만 제공하는 게 있고 예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벡터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적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뭐 아까 일라스틱 서치 여기 있죠. 얘는 이제 소스 어베일러블 오픈 소스에서 커머셜한 일라스틱 서치면서 얘는 다른 데이터도 지원하면서 벡터 데이터 같이 하고 있고요. 레디스가 있죠. 레디스도 있고. 여기 새로 나온 크로마 같은 게 이제 벡터 데이터만 지원하는 거고 또 파인콘 같은 경우 얘는 오픈 소스인데 얘는 오픈 소스가 아니거든요. 크로마만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필요한 내가 찾는 벡터랑 유사한 걸 이제 찾아올 수가 있죠. 이 벡터를 왜 찾아요? 벡터 왜 찾는 건가요? 네. 우리 이거랑 관련된 문장, 우리가 찾고 컨텐츠 찾아올 때 있죠. 사실은 이거는 언어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미지나 소리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임베딩이 된다면, 이미지랑 소리가 임베딩이 된다면 그것도 벡터 데이터베이스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지스 뭐 챗GPT 했는데 네, 질문하면 이제 그 관련된 컨텐츠 가져다가 답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제 임베딩 되어 있는 컨텐츠로 서치하는 기술이 있고 그래갖고 그 컨텐츠 갖고 생성하게 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